포티넷 웨비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티넷에서 금융권 고객들을 대상으로 BDR을 맡고 있는 최종입니다. 오늘 이렇게 웨비나로 좀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번 웨비나에서는 금융권에서 좀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클라우드 인프라 전환에 관한 내용으로 웨비나를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웨비나를 진행해 주실 저희 김기덕 부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짧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티넷에서 기술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SE 김기덕입니다. 오늘 포티넷 금융 클라우드 보안 웨비나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네, 부장님, 오늘 웨비나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조금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 금융권에서 클라우드 인프라 쪽으로 서비스를 이관을 하려는 그냥 가장 큰 거시적인 목적을 먼저 좀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로의 전환이 어떤 목표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또는 어떤 것들이 고려 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또 알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실제로 구축한 구축 사례, 네 번째로는 이제 어떤 솔루션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솔루션들의 특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장님. 벌써부터 오늘 세션이 좀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이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시청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필요한 부분만 영상 클립별로 선택해서 시청하실 수도 있으니까 편하신 방식으로 감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이 웨비나가 끝나고 나면 설문조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설문 참여하시면 저희가 소정의 기념품 드리니까 뭐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세션을 시작해 볼 텐데요. 부장님, 저희가 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금융권이나 공공기관들은 좀 타기관 대비 좀 보수적이다. 네네네. 그래서 클라우드 도입이 좀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또 의외로 금융권에서 실제로 클라우드 도입을 많이 검토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혹시 금융권에서 이런 걸 고민하시는 좀 이유가 있을까요? 클라우드 도입을? 예,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도 조금 조사해 본 결과로는 주요 금융사에서는 주로 이제 정보계나 채널계 쪽에서 이런 클라우드를 많이 활용하려고 하고 계신데, 첫 번째로는 이제, 일반 고객분들의 많은 그런 데이터들 행동이라던가 아니면 패턴이라던가 이런 데이터들을, 가공을 해서 이제 정보로 추출하고자 하시는 목적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AI나 이제 뭐 빅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퍼블릭 클라우드나 클라우드 쪽으로 이제 서비스를 이관하려는 가장 큰 목적이신 것 같고요. 그런 빅데이터 플랫폼과 AI 서비스를 활용해서 이제 개인에 맞는 서비스를 뭐 새로 런치를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의미 있는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컴퓨팅 리소스를 활용하기 위한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트래픽 용량이나 서비스가 이제 잘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들, 그리고 특정 이벤트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런 용량에 대한 유연한 대처를 하기 위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이제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재난지원금 서비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재난지원금 서비스 같은 경우도 사용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특정 카드사에서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아마 그런 몰리는 트래픽들을 잘 처리했던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금융권에서는 지금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고 쳐도 뭐 엔터프라이즈 이런 기업들에서는 좀 클라우드가 좀 어떤 식으로 좀 많이 실제로 도입이 좀 되어 있긴 많이 되어 있나요? 예, 실제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되어 있고, 몇 년 전까지만 해서도 조금 엔터프라이즈 기업분들도 조금 더딘 측면이 있긴 했었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는 많이 도입이 된 상황이고, 그리고 금융권하고 엔터프라이즈 기업하고는 약간 형태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권은 현재 뭐 퍼블릭 클라우드만 사용하신다던가 아니면 프라이빗 클라우드만 사용하신다던가 라는 케이스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빅데이터 플랫폼이나 AI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클라우드에서 가공되어 있던 정보들이 이제 온프레미스에 있는 데이터 센터랑 이제 통신이 발생이 돼야 되는 사례가 빈번해질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는 형태로 이제 변환이 이제 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기업들도 최초에는 퍼블릭 클라우드면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이렇게 나눠서 사용하고 있다가 최근에 뭐 특정 게임사나 대부분 많은 하이테크 기업들도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사용을 하게끔 변경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해주신 이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혹은 멀티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금융권에 도입을 되려면 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리고 나서 또 혹시 저희 포티넷이 제안하는 이런 클라우드 보안 구성이 이게 좀 따로 있을까요, 혹시? 예, 그 구성은 조금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 금융고객사 분들이 클라우드 쪽으로 서비스를 이제 이관하기 위해서는 많은 그 보안적인 측면에서 많은 고려사항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고려사항을 이제 공통적으로 한번 짚어보고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한 2가지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공통적으로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아마 지금 여기 있는 저랑 최 대리님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금융보안원에서 이제 클라우드 쪽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가이드를 주셨어요. 그래갖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잠깐 공유를 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차세대 방화벽과 뭐 이제 테크니컬 얼라이언스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고, 첫 번째로 이제 그 금융보안원에서 말씀 주셨던 이제 가이드 부분들은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 내에서 몇 가지 그 지켜야 되는 지침들이 이제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클라우드와 클라우드 사이에 그런 인프라들 사이에 통신들은 어떻게 분리할 것이며 어떻게 차단할 건지에 대한 정책을 가져가게끔 이제 정책 수립을 하라고 이제 그 가이드를 주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 빅데이터 플랫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데이터가 이제 주고받는 데이터들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암호화시키고 잘 제어할 것인지를 저희가 또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러 경우는 이제 사용자분들이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이제 접근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멀티팩터, 이제 투팩터 같은 이제 인증 부분들이 이제 또 포함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네트워크 경로나 아니면 인프라에 대한 저희 네트워크 방화벽 같은 인프라에 대한 이제 이중화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고민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연속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런 부분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제 2가지 정도를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 자체에서도 제공이 되고 있는 보안 기능들, 보안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제공 업체에서는 실제로 여러 가지 형태로 그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약간 그 맥락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쪽에서 제공하는 보안 솔루션들은 뭐 사용자의 인증이라든지 아니면은 권한, 그 다음에 접근 제어, 그 다음에 네트워크 방화벽, 이런 형태로 이제 보통 구현이 되어 있는데, 일단 저희 같은 서드파티 그 보안 솔루션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쪽과는 조금 다 차이가 있게끔 뭐 IPS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웹 필터링 같은 약간 OSI 7 레이어 중에서 상위 레이어에 있는 기능 그 정보를 가지고선 제어할 수 있는 그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재는 그 퍼블릭 클라우드 제공 업체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기능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차세대 방화벽 기능을 제공하는 부분이 차이점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2번째로 테크니컬 얼라이언스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이제 저희가 클라우드 환경 안에서 동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보안 기능들을 제공하지만 또 단독으로는 또 돌기에는 약간 그 제약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클라우드로 전환이 되고 난 이후로는 실제로 공격이 발생할 수 있는 그 공격의 그 어택 서페이스가, 공격의 평면이 굉장히 다양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단독으로 이제 방화벽만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처리할 수는 없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그 클라우드 사업자와 저희 포티넷 간의 그 기술적인 협약에 의해서 어떤 자동화된 루틴의 어떤 그런 기능들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이벤트가 이제 방화벽을 통해서 뭐 클라우드 쪽으로 전달이 된다던가, 그리고 그 전달된 이벤트를 통해서 자동으로 액션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자동화 연결이 되어 있다던가, 아니면 거꾸로 외부에서 발생된 위협이 포티넷의 제품으로 이제 인지가 돼서 내부적으로 뭔가 허용 차단 이런 액션을 자동으로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테크니컬 얼라이언스가 좀 필요한 부분이 이제 저희 쪽의 이제 특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